의사들은 설사하는 장염보다 토하는 장염을 조금 더 이렇게 중하게 보고 집중을 조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을 처방을 해도 먹는 약을 다 토해버리고 수분 보충하려고 탈수 안 오게 하려고 물을 마셔도 물을 다 토해버리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약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약이 항구토제인데 이 약이 조금 위험한 약이에요.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지난번 설사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그럼 토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집에서 대처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새도 장염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집에서 아이가 갑자기 토를 할 때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쫙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가시죠. 지난번 요렇게 사람의 위장관 그림 기억나시나요? 요게 사람이 밥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오게 되고 위에서 소장, 대장에 걸쳐서 이제 항문으로 빠져나가는 요런 위장관 그림 중에서, 제가 왜 노로바이러스 같은 거 걸리면, 노로바이러스가 요즘에도 많이 막 로타도 나오고 장염균들이 많은데 요런 거를 실수로 먹어버렸다 그러면 요게 안으로 쭉 들어와서 위에도 감염을 일으키고 요런 소장, 대장에 다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설사를 하거나 이걸 바깥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토를 한다 그랬었잖아요. 구토도 어찌 보면은 균을 빠르게 바깥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몸의 방어 기전입니다. 다만 그 설사로 해서 균을 배출시키는 것과 차이가 좀 뭐가 있냐면, 구토는 한 번만 해도 애들이 탈수가 잘 옵니다. 설사는 왜 제가 한 3번, 4번, 5번 이렇게 넘어가야지 조금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토는 한 번만 하더라도 조금 긴장하면서 아이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의 특성상 아이들과 어른의 위장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길이가 짧겠죠. 애들은 요 식도 길이도 굉장히 더 짧고 요 위장관 길이도 다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로바이러스를 먹었을 때 어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충분히 들어가 가지고 멀리서부터 감염을 일으켜서 토를 잘 안 하는데, 애들은 들어가면은 감염을 좀 빨리 일으키고 바로 토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소아의 장염은 구토만 하는 애들도 장염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소아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장염에 걸렸을 때 토만 막 하다가 끝나는 애들이 반, 그리고 토하다가 나중에는 염증이 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장 깊숙한 데 염증을 일으켜서 설사까지 일으키는 애들이 반입니다. 그래서 토하는 것만 보시면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잠깐 체한 것 같아요, 뭐 큰 거 좀 먹은 것 같아요 하시는데, 대부분은 아이들이 토한다 그러면 일단 우리 아이 장염에 걸렸나 부터 생각을 하셔야 하고, 뒤늦게 설사가 딸려올 수도 안 딸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팍 토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헷갈려서 하시는 게 뭔지 아신가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얘 밥 굶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냥 먹으면 토하니까. 의사들은 설사하는 장염보다 토하는 장염을 조금 더 이렇게 중하게 보고 집중을 조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을 처방을 해도 먹는 약을 다 토해버리고 수분 보충하려고 탈수 안 오게 하려고 물을 마셔도 물을 다 토해버리니까, 저희가 막 수액 없이는 어쩔 수 없을 때들도 있을 정도로 구토하는 장염은 조금 심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뭘 먹으면 토하다 보니까 안 먹이시고 밤새 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 금식은 어른들한테는 조금 유용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소아들한테 금식을 너무 하루 종일을 시키게 되면은 금방 탈수와 저혈당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소아는 장염일 때 금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밥 먹을 때 토를 계속하는데 어떻게 먹여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조금씩 소량이라도 토 안 할 정도로만 주고, 조금 주고라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소량의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토하고 물 주면 토하고 이런다 그러면 사실은 수액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이가 탈수 오는 거를 막아주고 저혈당이 오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포도당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탈수 수치를 교정하는 수액들이 들어가 줘야지 토하는 장염은 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금식을 시키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완전 안 시키는 건 아닌데 집에서 시키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병원에서는 아이 수액을 계속 달고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입원 시켰는데도 애가 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수액을 달고 있으니까 저혈당이나 탈수는 예방할 수 있어서 금식을, 그것도 한 끼나 2끼 정도만 시킵니다. 얘들은 하루 종일 금식 시켜버리면 거의 애가 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시키고 1끼나 2끼 정도 금식 시키면서 수액을 맞으면서 시킨다. 집에서는 금식 시키지 않는다. 요것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량도 소화를 못 시키는 아이들은 네. 입원을 해야 돼요? 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약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약이 항구토제인데 이 약이 조금 위험한 약이에요. 여기 뇌에 이런 균이 들어오면 균을 배출시켜야 돼 이런 자극을 뇌에 신호를 보내서 뇌의 어떤 부분이 작용을 빵빵 해가지고 위장관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면 이제 토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쓰는 항구토제들이 조금 위험한 게 뇌 신경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뇌가 이 균을 배출시키는 과정을 차단시키는 약이에요. 얘기만 들어도 조금 무서운 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아 아이들한테서는 항구토제가 안정성이 입증이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서 토가 너무 심한 아이들은 좀 안정성이 그나마 조금 입증되어 있는 제품들로 쓰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소아에서 항구토제를 약으로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항구토제도 다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먹는 약이 있고 주사제가 있는데 먹는 약도 주사제도 나라에서는 가능하면 쓰지 말고 의사 판단하에 진짜 필요한 애들만 어쩔 수 없이 써라 이런 식으로 계속 경고를 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설사와는 다르게 구토는 약으로 딱하니 잡을 수가 잘 없다.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구토를 막 하고 있는데 밥도 진짜 소량 먹으면 토하고 있는데 약을 써서 이걸 잘 눌러주지도 못하면 탈수 안 오게 수액 맞으면서 균이 이렇게 다 빠져나갈 때까지 버티는 것밖에 답이 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설사하는 장염보다 구토하는 장염일 때 수액을 많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입원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원장님 그러면 네. 소량으로라도 조금씩 먹여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소량으로 먹이기 쉬운 음식들이 좀 있을까요? 조금 팁을 드리면 역류성 식도염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너무 액체류를 주게 되면은 토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너무 물로 막 포카리 스웨트만 계속 먹이고 이렇게 액체류로 막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죽처럼 약간 건더기가 좀 있고 그렇다고 소화를 너무 못 시키게 딱딱한 거가 아닌 죽에서 무름밥 정도의 재질이 좋아요. 그리고 탄단지를 좀 섞어주면 좋아서 죽에다가 소고기 같은 것도 좀 갈아서 넣고 야채들 조금 갈아서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액을 언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탈수 증상이 보이면은 맞추시면 됩니다. 탈수 증상의 대표적인 거는 소변량이 줄는 것입니다. 소변이 줄고 아이가 처지면서 집에서 확인하기 좋은 것들 중에서 또 하나는 입술이 마르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소변량 줄고 처지고 입술 마르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수액을 한 번을 맞추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토는 하는데 만약에 애가 너무 잘 놀아요. 막 입술도 하나도 안 말라 있고 소변도 쫙쫙 잘 보고 그러면 사실 수액 없이 토를 하더라도 균이 배출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탈수 증상 말고도 저혈당이 잘 옵니다. 토하는 친구들이. 저혈당은 뭐 집에 할머니 거 이렇게 당 수치 재는 거 있으면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집에서 그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저혈당인 아이들은 요 탈수 증상이랑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처지는 증상이 제일 심해요. 특히나 잠만 자요. 잠만 자면서 아이가 안 움직이고 처진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저녁에 토하느라고 내가 밥을 조금만 주고 밤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자느라고 오늘 아침에도 뭘 안 먹었어. 근데 애가 일어나지를 않아. 그러면은 얘 저혈당 왔나 보구나.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저혈당과 탈수가 겹쳐 있을 수도 있고 혈당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수액을 저혈당일 때는 또 저혈당을 교정하는 수액을 쓰고 탈수일 때는 탈수를 또 교정하는 수액들을 써서 아이 상태를 확하니 올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토해가지고 탈수가 와서 온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수액을 넣어줘서 혈류량을 확 증가시켜주면 증상이 엄청 빨리 좋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액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늘어져서 잠만 자고 애가 죽을 것 같던 애가 갑자기 살아나서 그냥 걸어가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수액 다 맞고 났더니만 애가 날라다녀요 이러면 보통 집에 보내고요. 수액을 맞췄는데도 아이가 탈수가 교정이 안 되고 계속 처져 있고 이런 거 같으면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수액을 조금 계속 달고 있으려고 입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구토하는 아이를 집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해줄 게 별로 없기는 하죠. 그래서 아이를 면밀히 관찰해서 탈수가 오고 저혈당이 오는지를 잘 관찰을 하셔서 적절한 타이밍에 수액을 맞출지 요게 토 한두 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염인지 이런 걸 판단하면서 지켜보셨다가 병원에 데려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토하는 장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사만 하는 장염
장염보다 좀 더 중등도가 높게 판단이 되고 너무 집에서만 이렇게 끝까지 버티시는 것보다 병원에 한번 와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